영화평론가 안치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화 테넷은 확실히 대작입니다. 인터스텔라, 인셉션, 덩케르크, 다크 나이트 3부작 등 화제적으로 세계 영화계에 자신의 역사를 쓰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으로, 놀란은 내가 만든 영화 중 가장 야심찬 영화라고 자부한 작품이 테넷입니다. 그는 테넷을 만들기 위해 20년 동안 아이디어를 개발했고 6년에 걸쳐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앞으로 직접 각본을 쓰는 일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개의 세계. 테넷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의 공격에 의한 세계 멸망을 저지하기 위해 미지의 악의 세력에 맞서 세계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테넷에서 시간은 더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셉션과 메멘토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며 인간의 심리와 기억의 기반에서 현실을 새롭게 파악하고 구성하는가 하면 현실을 비틀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되지 않는 판타지 세계를 창조합니다. 반면 테넷의 시간은 세계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인버전이란 설정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여 일그러진 세계로 재구성합니다. 테넷의 특이한 발상은 뉴턴적인 세계와 아인슈타인적인 세계를 병치시킨 데에 있습니다. 제작진은 영화 속의 보잉 747 비행기와 경납고 폭발 장면을 CG가 아니라 실제로 촬영했다고 자랑하는데, 이 폭발은 우리 세계가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작동하는 세계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반면 영화에서 종종 묘사되듯 한 인간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따로 존재하는 상황은 뉴턴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뉴턴적인 세계에서 시간은 한 방향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불가역적입니다. 어느 그리스 철학자가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이 뉴턴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반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값으로 주어져 있지 않으며 비틀리거나 뒤집힐 수도 있다는 세계관은 뉴턴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편의상 이것을 아인슈타인적 세계라고 한다면, 그 세계가 진실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사는 뉴턴적인 세계에 한정한다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정정하면 우리가 믿는 뉴턴적인 세계는 상대적인 진리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놀란 감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물리학은 대칭적이다. 시간은 순행하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동시간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어떤 사물의 엔트로피 흐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사물에 작용하는 시간도 되돌릴 수 있다. 더 복잡하고 심오한 논의는 물리학자들에게 맡기고, 테넷에서 이 두 시간을 만나게 한 것이 놀란의 중요한 삭상이었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영화의 클라이맥스 언저리에서는 순방향의 시간과 역방향의 시간을 한 공간에서 같이 전개시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교차하거나 섞이는 영화는 많이 봤어도 테넷처럼 이 개념이 지금의 문맥에서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현재에서 정과 반의 시간의 흐름을 정면으로 충돌시킨 영화를 본 적은 내 기억 안에는 없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함께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물리학자 깁손이 테넷에 다시 참여해 대본을 검토하며 오류를 알아잡아 주었습니다.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작품이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인데, 이러한 과학성의 추구는 살펴보겠지만 양날의 칼이 됩니다. 풍성한 볼거리. 테넷의 각본, 감독, 제작을 맡은 놀란 감독은 테넷에 대해 기존에 없던 시간 개념에 SF와 첩보 영화의 요소를 섞은 작품이라며, 테넷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셉션의 아이디어에 스파이 영화의 요소를 첨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인셉션이 개인의 의식과 심리에 정초한 반면
테넷이 세 개를 다루고 있어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메비우스 띠처럼 회귀하지만 본래와 구별되지 않는 불일불이의 구조를 뜻한다고 봐야겠습니다. 확실히 테넷은 메비우스 띠처럼 구성된 시간위로 표류하는 설정을 빼면 멋지게 악을 응징하는 제임스 본드 영화를 닮았습니다. 관객들이 테넷을 통해 액션 시네마, 특히 스파이 장르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어려서 스파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전율을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을 테넷을 통해 선사하고 싶다는 놀란 감독의 바람은 어느 정도 성취된 듯 합니다. 두 개의 세계관을 용융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무대에 섬세한 디테일이 더해졌으며 그 위로 고유명사를 부여받지 못한 주인공을 비롯한 많은 등장인물이 과잉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제 역할을 연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화에 등장한 인버전을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블루스크린이 아닌 실제 세트에서 배우와 스턴트 배우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고 달리고 싸워야 했고 차량 역시 마찬가지로 정주행과 역주행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IMAX 카메라와 대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IMAX 포맷으로 관객이 화면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인도 등 세계 7개국에서 촬영했고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초대형 야외 세트장을 건설했으며 전술하였듯 CG가 아닌 실제 보잉 747 비행기와 경납고 폭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무척 공을 들여 제작한 작품임은 분명합니다. 캐릭터의 개연성과 대사의 깊이의 문제. 주연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름만으로 테넷의 출연을 결심했다는 후문입니다. 영화에서 이름 없는 주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그는 덴젤 워싱턴의 아들이자 미식 축구 선수 출신으로 세상을 구한 영웅의 모습을 나름 묵직하고 충실하게 소화한 듯합니다. 문제는 워싱턴의 맛으로 영화 속 악의 화신인 안드레이 사토루입니다. 케네스 프레너가 연기했죠. 잔인하고 병적으로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그의 야심과 욕심이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인물로 설정됐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설명한 대로 인셉션의 아이디어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터미네이터, 007과 같은 기존의 강력한 영화 텍스트와 만화 드래곤볼까지 연상되는 논란판 종합 액션 스파이 영화입니다. 스파이물에서 핵심은 당연히 주인공인 스파이이지만 그 상대인 악한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스릴러물의 악역과는 달리 스파이물의 악역은 크게 보아 캐릭터의 리얼리티나 캐릭터의 우위성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결을 볼 때 테넷에서는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악역이 어울릴 것 같은데 세계 멸망을 꾀하는 악의 화신은 커녕 편집증에 사로잡힌 암 환자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 듯 합니다. 약간 다른 결이어서 어울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위적인 악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대안이 있었음직도 한데 그러기엔 현재 구현된 리얼리티가 강한 편입니다. 결국 매우 허약한 악한을 매우 강한 슈퍼 히어로와 맙스로 만들어 놓아 영화는 심각한 불균형에 빠집니다. 여기서 강함과 약함은 당연히 캐릭터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토루 역을 맡은 배우의 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적정하게 작성되지 못한 대본의 문제이지 싶습니다. 주제를 정리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클라이맥스의 주인공과 사토루의 대화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사토루가 악의 화신인지 악의 대리인지 불분명하고 그가 세계 멸망의 이유를 선포하는 대사에서도 결국 캐릭터의 문제로 연결될 테지만 영화적 팩트는 불분명하고 어휘만 번지르르 합니다. 대가라는 명성에 취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요? 세계적인 감독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세계적인 기도치를 시종일관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발상, 박진감 넘치고 빠른 전개, 자임스에 있는 영상 등 전반적으로 훌륭한 영화로 평가받을 소지가 많았던 작품인 만큼 허황하고 과잉된 대사를 포함한 악의 캐릭터의 형상화 실패는 크나큰 어그이티로 남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앞으로 연출만 하고 각본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last time it was no tennis.